자, 애프터 이펙트 텍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폰트 바꾸기 정도로 한번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저번에 이제 폰트를 바꿔보지 않았냐. 뭐 저번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입 툴로 특정 글씨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이 셀렉션하는 글씨만 이 폰트를 바꾼다거나, 자, 보이죠? 특정 글씨만 색깔을 바꾼다거나, 특정 글씨만 이렇게 뭐 스트로크를 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른 글씨도 한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죠. 자, 폰트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로 폰트를 바꾸고 있지만 이 아래쪽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옵션들도 얼마든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꾸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의 다양한 폰트와 다양한 컬러의 스트로크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얼마든지 이제 변화를 자유롭게 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내용의 강의를 위해서 일단 컨트롤 Z를 눌러서 좀 언두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필 오버 스트로크에 이어서 전에 여기까지 설명했죠. 뭐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 글씨 키, 너무 쉽죠. 글씨 키, 자, 뭐 하이트라고 하죠. 자, width. 자, 뭐 보통 너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자, 뭐 너비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이제 어느 쪽 정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비 기준도 달라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정렬이라 왼쪽을 기준으로 글씨가 좌우로 이렇게 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 보이시겠지만 호리젠탈 스케일이에요. 자, 이 바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버티컬리 스케일. 자, 세로 크기를 커지느냐 가로 크기를 커지느냐, 뭐 요걸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조그맣게 이 버블 팝업 형태로 지금 열리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그냥 무조건 사용하면 이 글씨가 올라가나 위로 올라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가끔 이제 수학 기호 같은 거 써야 될 때 가끔 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2의 뭐 자승 2라고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2를 글씨를 드래그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시프트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특정 글씨만 올려주죠. 그리고 이 글꼴, 이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자, 이런 수학적인 어떤 표현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은 지금 베이스라인 시프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은 아래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슈퍼스크립트라고 또는 서브스크립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 글씨만 선택해서 슈퍼스크립트, 서브스크립트를 잡아주면 뭐 이러한 기호 표현들, 수학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어 한자처럼 생긴 이런 아이콘이 보이죠. 이건 일명 공식 명칭이 뭐 쯔베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아래쪽에 있는 여기 뭐 T라고 되는 여러 아이콘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뭐 슈퍼스크립트와 서브스크립트는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자, 한번 눌러볼게요. 뭐 아시겠지만 글씨의 굵기 체크죠. 글씨를 굵게 할 것이냐, 정상 정도의 굵기로 갈 것이냐, 또는 뭐 기울기를 할 것이냐. 역시 이 부분은 특정 글씨만 선택을 해서 특정 글씨만 굵게 간다든가 특정 글씨만 기울기를 간다든가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옆에 이제 TT라는 아이콘을 눌러보게 되면 올캡스라고 해서, 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섞었었죠. 올캡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줄 때 사용을 합니다. 소문자를 썼더라도 무조건 대문자로 바뀌어요. 그 옆에 보이는 스몰 캡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글씨의 형태는 대문자로 띄죠. 대문자로 띄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같은 글꼴의 크기라도 소문자는 소문자 고유의 어떤 키, 약간의 크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소문자는 좀 작고, 예를 들어서 2를 보면 이 대문자 2와 소문자 2는 크기가 벌써 크기나 형태가 다르죠. 자, 그런데 스몰 캡스를 하게 되면,
자, 글씨 이제 소문자 고유의 이제 그 크기는 유지된 상태에서 글꼴 형태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걸 자, 스몰캡스라고 합니다. 자, 실제 바꿔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캐릭터 패널에서 많이 쓰는 정도인데요.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쯤에라는 부분은 제가 미리 이제 컴포지션에 설명도 좀 달아놨고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쯤에라는 컴포지션을 열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달아놨죠. 자, 이쯤에 아이콘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나요? 화면에 보이시죠? 발음은 이제 아 발음이에요. 이게 일본어인데요. 아 발음을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어의 아예요. 뭐 알파벳을 치면 A고요. 근데 왜 아라고 읽지 않느냐? 뭐 이제 고유 명사가 있으니까요. 요걸 쯤에라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문자 표현의 아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쯤에라는 어떤 고유 명사를 쓰여요. 쯤에 쓰메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저기 ABCD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어도비의 이제 공식 헬프 매뉴얼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중국어, 일본, 한국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고 지정된 백분율 값만큼 문자 주의 공간을 줄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자 문화권이죠. 그래서 한자를 쓸 때 자간 조절에 약간 디테일하게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대한 같은 경우에 약간의 글씨 지위의 여백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간으로 조절하지 못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이제 커닝이라든지 트래킹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을 백분율 단위로 이제 미세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간 조절이 좀 디테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글씨에 좌우 대라든지 민이라는 글씨 사이에 뭐 자간을 좀 미세 조절하고 싶다. 자, 그런데 이제 커닝이나 트래킹으로는 조절이 어렵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쯤에를 가지고 자, 맥시멈 100%입니다. 쯤에 가지고 약간 미세하게 재조절한다는 의미예요. 뭐 저도 뭐 거의 사용은 안 하는 편이라서요. 일단 뭐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리고 이제 한자 문화권, 특히 이제 중국어, 한국어,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세 조절할 때 쓰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이콘이 일본어로 돼 있어서 이게 좀 한편으로 좀 아쉽네요. 예. 한국어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예. 자, 쯤에는 뭐 이렇고요. 그 외에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거의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유저 스마트 코트 막 요런 부분이라든지 자, 그리고 아직 라인 조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캐릭터 패널 메뉴에는 없죠.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자, 플라이 아웃 메뉴에 있는 이 라인 조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폰트를 잠시 자, 영문 폰트로 좀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한글 폰트거든요. 영문 폰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뭐 보편적인 에어리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 라인 조인이고요. 라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썼는데 한글 폰트를 쓰는 경우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폰트인데 이제 영어 폰트를 썼을 때도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글 폰트 경우에는 한글, 영문 폰트 같은 경우 영문 폰트를 이용해 줘야 이 라인 조인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가장 그 보편적인 에어리얼 폰트를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로크의 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일단 이 꼭지점 처리가 각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라인 조인의 자, 미터입니다. 자, 라운드로 바꿔보면 라운드 처리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베벨 처리를 하면 경사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폰트가 뭐 서로 뭐 맞지 않을 때는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해당 국가의 폰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죠. 스트로크가 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스트로크가 있을 때 처리되는 거나 만약 스트로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없으면 자,
자, 볼게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스트로크 개방에 해당되는 얘기라. 자, 프라이 화면이 들어가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다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스트로크에만 해당되는 얘기라서. 그렇죠? 다시 스트로크를 주죠. 자, 그렇죠. 자, 라운드. 지금 형태가 라운드고요. 다시 바꿔볼까요? 예. 자, 미터, 각 처리, 그리고 라운드, 그리고 베벨까지. 자, 경사 처리까지. 저는 일단 약간 순한 맛을 좋아해서 라운드를 좋아합니다. 라운드 아니면 어떻게 미터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폰트를 바꿔서 이 스트로크의 꼭지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봤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강좌나 이런 데서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잘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클릭을 이렇게 했죠. 레가츄얼스, 자, 예를 들어서 힌디 디짓, 이런 부분도 저도 잘 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거 뭐 굳이 빠르게 설명하면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일단 리가츄얼스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저도 뭐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글꼴 합자라는 경우인데요. 이게 뭐랄까, 이 적용 사례가 의외로 좀 많지 않습니다. 쓰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자, 이건 뭐냐면, 자, 미리 제가 이제 글꼴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글꼴 같은 경우에 TTF, OTF로 나눠져 있긴 한데, 자, 글꼴 합자라는 경우에는 TTF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OTF에 적용됩니다. 이제 OTF, TTF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집니다. 일단 OTF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뭐 오픈 타입 글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TTF는 트루 타입 글꼴, 트루 타입 폰트, 오픈 타입 폰트, 이걸 줄여서 TTF, OTF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OTF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요. 실제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TTF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픈 타입 글꼴에만 적용되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은 글씨 같은 특정 글씨 쌍으로 뭔가 연결했을 땐 글씨를 이제 합자를 만들어요. 지금 제가 이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레이어로 동작을 하죠. 물론 하나의 레이어입니다만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의 문자로 해석을 하고요. 락글자 단위로 따로 뭔가를 주는 게 안 됩니다. 이 글꼴 합자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레가츄얼 글꼴 합자가 좀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옆에 글씨는 자, 여기 체크 해제되는 걸 보세요. 자, 글꼴 합자라 만들진 않았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같은 폰트인데도 글꼴 합자를 체크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약간 좀 보이실 거예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 글꼴 합자 같은 경우에 글씨 형태 미세하게 옆에 글씨하고 좀 다르죠. 글꼴 합자를 체크했을 때는 아예 글씨를 합쳐버려요. 게다가 타입2를 썼을 때도 이 글자 단위로 나누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 되죠. 하나로 돼버렸죠. 근데 글꼴 합자를 쓰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선택해보면 약간 미세하게 좀 다르죠. 자, 이 타입2의 커서를 이용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게 낱글자 단위로 뭔가를 뭐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글꼴 합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합쳐집니다. 이렇게 오프 타입 글꼴 같은 경우에는 글꼴 합자를 체크하면 이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오픈 타입 글꼴에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또 같은 글자끼리만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대소문자 다른 글꼴 합자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글꼴 합자를 택했을 때, 지금 F라는 글씨와 L이라는 글씨, 자, 소문자죠. 저기 약간 소문자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합자를 보시면, 합자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합자를 보시면, 완전히 하나로 합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같은 글씨지만, 글꼴 합자를 이제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자, 글씨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용 빈도는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아서 이제 글꼴 합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 타입 글꼴만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합자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했을 때
요거 사실만 확인해도요, 여러분들이 큰 오류라든지 필요할 때 또는 이렇게 글꼴합자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저 아마 사용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사용을 이렇게 거의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게 있고요. 자, 힌디 디짓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힌디어 있죠. 힌디어라고 한다면 힌디어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힌디, 또 인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힌디 디짓이라고 하니까 뭐 힌디 계열의 숫자 있죠. 숫자를 쓰겠느냐 쓰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힌디어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힌디어에 이제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힌디어 숫자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옵션이에요. 뭐 저는 사용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좀 매뉴얼도 뒤져보고 뒤져보니까 사용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요 세이브 파일은 차후에 공개를 할게요. 어디다 공개할지는 제가 주소를 좀 나중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디어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힌디어를 지원하는 키보드가 필요하고요. 이거 뭐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힌디어 폰트가 필요합니다. 뭐 세 가지가 있어야 이 힌디 디짓도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힌디 디짓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쓴다면 뭐 써보진 않았지만 미리 써진 글씨를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폰트만 깔아서 쓸 것 같아요. 그럼 힌디 디짓을 체크했을 때 숫자를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평범하게 힌디 디짓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아무 문제가 없죠. 띄어쓰기를 하고 또 1, 2, 3, 또 띄어쓰기를 하고 뭐 7, 8, 9.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힌디 디짓을 체크하고 똑같은 형태로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잘 써집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하고 나서 1, 2, 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1, 2, 3이라고 써보게 되면 이게 기존의 좀 숫자보다 좀 앞에 써지죠. 역시 좀 띄어쓰기를 하고 7, 8, 9라고 한번 써볼게요. 역시 이제 앞에 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전에 썼던 어떤 글씨도 제가 이제 힌디 디짓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뭐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힌디어는 숫자 체계가 약간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체계 약간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우리의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의 환경에서 힌디 디짓을 체크하지 않고 쓰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자, 스마트 코트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의외로 좀 사용 빈도가 좀 있어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즈 스마트 코트라는 건 이제 플라이아웃 메뉴에서 플라이아웃 메뉴에서 좀 아래쪽에 있어요. 유즈 스마트 코트 체크가 돼 있죠. 이게 뭐냐?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인용보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따옴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따옴표를 쓸 때,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플라이아웃 메뉴에서 유즈 스마트 코트를 켰어요. 그리고 뭐 새롭게 텍스트를 한번 올려볼 텐데, 자, 제가 역시 새롭게 중간에서 스마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인용보호 먼저 놓고요. 뭐 스마트라고 영어로, 자, 스마트 ART, 그리고 인용보호를 닫을게요. 닫게 되면 이게 처음에 모양이 약간 그래요. 저게 시작 부호죠. 이제 끝에 보호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인용 보호가 끝나는 보호를 맞춰줍니다. 이걸 이제 자동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지금 보셨죠? 꾹꾹 매짐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인용 보호가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자동으로 끝마무리를 짓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텍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인용 보호도 그냥 처음부터 쓸게요. 아예 텍스트 레이어 쓰기 전에 이 스마트 코트라는 인용 보호를 체크 해제하고 쓴다면 똑같이 쓸 거예요. 따옴표 올려주고, 자, 벌써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폰트 바꾼 적 없습니다. 글꼴 바꾼 적 없어요. 자, 스마트라고 쓸게요. 그리고 닫겠습니다. 그러면 인용 보호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동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개 다운표 할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특히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좀 쓰거나 뭔가 인용보가 들어간다 싶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왜 안 되지 하면 안 되고요. 체크하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급한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 코트, 바로 프라이어한 메뉴의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코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캐릭터 패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